안녕하세요. 무비썸 5번째 시간, 저는 박지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동진입니다. 오늘은 한 번에 오케이. 네. 자, 그러면 오늘 영화는 저희가 우리들을 다루게 됩니다. 오늘 좀 의상도 네, 진짜. 우리들 느낌으로 네. 따라라 김민재 아동복 느낌으로 네. 오늘 이렇게 눈이 있어가지고 방송 똑바로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근데 사실 좀 오늘 방송할 때 굉장히 떨고 있어요. 왜요? 저는 영화 한 번 봤는데 이 짧은 기간에 벌써 물론 개봉을 했지만 3번을 보셨다면서요. 오빠가 뭐 잘못 말하시는 거 있으면 바로 찝어내려고. 네. 네, 오늘 좀 뭐 개망신 방송이 될 것 같고요. 자, 이 영화 이제 줄거리 어떤 건지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우리 누나를 소개합니다. 금방 다른 친구들 잡으죠. 언제나 혼자인 외톨이 11살 선. 나 오늘 전화 왔는데 모두가 떠나고 홀로 교실에 남아있던 방학식 날 우리 누나한테 친구가 생겼어요. 자신에게 호감을 보이며 다가온 전학생 지아를 만나게 되는데요. 엄마, 제가 오늘 새로운 친구를 만났는데 제일 먼저 만난 친구가 저래요. 순식간에 둘도 없는 친구가 된 선과 지아는 생애 가장 반짝이는 여름방학을 보내게 되죠. 지아야, 손 좀 줘봐. 예쁘게 해줄게. 그런데 개학 후 차가운 얼굴로 선을 밀어내는 지아. 웬일로 누나 인생도 쉽게 풀리나 했어요. 어떻게든 관계를 회복해보려는 선은 결국 친구들 앞에서 지아가 가장 숨기고 싶어했던 비밀을 폭로해버리고 맙니다. 사실 우리 부모님 나 1학년 때 이혼하셨다. 과연 이 둘은 다시 우리들이 될 수 있을까요? 지아야, 나중에 우리 둘만 바닷가 같이 갈래? 약속! 진짜 궁금하네요. 과연 우리들이 될 수 있을 겁니까? 궁금하시면 영화를 보시면 됩니다. 네. 일단 영화를 보시면 사람들이 제일 놀라는 게 연기죠.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네. 아이들이 어떻게 이런 연기를. 근데 거의 다 연기 경험이 없는 친구들이라고 제가 습득을 했거든요. 네네. 맞나요, 그게? 윤광 감독님을 만나서 이제 관객들과의 대화라는 행사를 제가 했었어요. 네. 그때 윤광 감독 그 설명에 따르면 오디션을 이제 광범위하게 했는데 오디션을 어떻게 하냐면 그냥 시나리오에 한 줄을 주고 야, 이거 한번 연기해봐 해서 어디가 제일 잘하네? 이렇게 뽑은 게 아니에요. 그 아이랑 계속 그냥 일반적인 얘기를 해서 그 아이는 과연 자신의 얘기를 할 수 있는지 또 평상시의 느낌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고르고 골라서 그중에 너는 선, 너는 지아, 보라, 너는 너는 지아. 보라 이렇게 한 거죠. 이 오디션 얘기를 듣고 보니까 또 윤 감독님이 더 대단해 보이는데요. 그 그렇습니다. 연기 학원에서 어느 정도 그래도 틀에 박힌 그 교육을 받았던 아이들을 싹 다시 감독님만의 스타일대로 다시 이렇게 뭔가 그렇죠. 왜 바꿔놨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이게 그러니까 약간 고급스러운 전문 용어로 하면 쪼라는 게 있잖아요. 쪼가 있죠. 아이들의 학원 연기 쪼라는 게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좀 덜 보고 싶어하는 그런 스타일의 연기인데 아이들이 연기 너무 잘해요. 눈 펑펑 울고 이런 연기들 너무 잘하는데 그 아이들의 연기들이 어떤 톤 같은 게 있어서 그 연기를 보다 보면 그걸 가르치는 선생님이 떠오를 정도예요. 맞아요. 그런 느낌 네, 있죠. 네. 근데 이 아이들의 연기가 놀라운 건 그런 쪼가 하나도 없어요. 이거 내가 옛날에 친구 거 살짝 써봤는데 예. 네? 너무 자연스럽고 실제 그 아이들처럼 보여서 이런 생생한 모습을 어떻게 아이들한테서 끌어냈을까 해서 내려놓아. 네. 아이들이 뛰어난 것도 있지만 감독이 참 대단하다. 윤 감독님. 네. 근데 저는 네. 선희 주인공 역할 맡은 선희의 최수인 양. 가장 탁월한 연기는 아무래도 눈치 보는 연기가 아닐까. 최고인 것 같아요, 정말. 눈치 보는 연기. 나는 피구 경기를 할 때 내가 언제 선택될까? 그 어떤 기대심과 근데 선택이 안 돼서 그 실망감과 슬픔과 근데 또다시 기대심이 나타나고 근데 자기 이름이 제일 마지막에 불릴 것 같으니까 약간 그 슬픔, 우울함, 눈치 계속 보고 이게 막 되게 어려운 연기인 것 같은데 자, 그럼 이제 2명 남았네. 자, 안 내면 진가 가위바위보. 그 첫 장면에 이만하게 얼굴이 화면에 잡혀가지고 딱 나오는데 첫 장면부터 이렇게 딱 보게 되는 뭔가가 있었어요. 그 수인양 연기 이렇게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 남들이 본 꼭 한 3번쯤 본 것 같아요. 3번 보고 왔습니다. 네네. 어떤 영화를 보면서 내가 이 영화를 너무 좋아하겠구나. 혹은 이 영화랑 사랑에 빠지는 느낌이 든다. 이럴 때가 있어요, 영화를 보다가. 근데 보통은 그게 이제 어느 지점에 가서 오는데 이 영화는 첫 번째 장면이었어요. 네. 지금 이야기하신 그 장면.
첫 장면 얘기를 하면 그 장면을 저는 처음 볼 때 저거 어떻게 찍었나 싶을 정도로 놀라운 부분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순간에 그 아이의 조바심, 아까 말씀하신 그 모든 감정들이 너무 잘 묘사가 돼서 그 아역 배우는 본인이 저렇게 찍힌다는 걸 알고 찍었나 싶을 정도로 너무 훌륭한 연기인 거예요. 그 장면을 보면서 떠오른 게 지금 사실 윤가인 감독을 두고 어떤 사람들은 한국의 고레에다 히로카즈다. 고레에다 히로카즈 영화들 중에 이제 아이들을 다룬 뭐 아무도 모른다 같은 훌륭한 작품들이 있죠. 근데 저는 그 장면 보면서 뭐가 떠올랐냐면 다르덴 형제라고 있잖아요. 자전거 탄 소년. 다르덴 형제요? 네네. 네. 다르덴 형제는 최근 지난 20년간 칸네 영화제에서 트로피, 그러니까 상을 제일 많이 받은 감독입니다. 전 세계를 통틀어서. 보시면 구분이 안 갈 정도로 비슷하게 생기신 두 분인데. 근데 이 다르덴 형제의 그 자전거 탄 소년을 보시면 영화가 시작되자마자 아이가 아마도 보육원 같은 데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전화기를 들고 가만히 있어요. 근데 상대방 전화는 소리가 나지도 않은데 옆에 교사들이 소리가 안 나니까 끊어라 라고 말을 해도 필사적으로 전화만 들고 있는데 옆에 보육원 교사는 관심도 없이 오로지 아이만 촬영을 합니다. 핸드헬드 카메라로. 그래서 그 아이에 대한 어떤 근심, 아이에 대한 어떤 안타까움 이런 것이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 사실상 비슷한 방식이 이 영화의 도입 장면이에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과연 어떤 인물들을 찍을 때 어떤 방식으로 찍을 것인가에 대해서 윤가은 감독은 확고한 방식을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선의만 따라다니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저도 느꼈는데 어른들이 많이 잘려요. 그쵸? 그쵸. 어른들 얼굴은 아예 안 안 나오는 나옵니다. 것도 많아요. 네. 대표적인 게 우리들에도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중간에 보면 이 영화의 촬영 원칙은 이거구나라는 걸 확실히 알게 해주는 장면이 있는데 어떤 장면이죠? 다 기억나죠? 네, 다 기억나요. 네, 몇 분인지 얘기해 주세요. 네. 네. 어떤 술 때문에 아버지가 술 드시는 것 때문에 학교에서 굉장히 마음 아픈 일을 당하게 되죠. 1시간 15분 정도. 네. 1시간 15분 35초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마지막 부분이네요. 떨리죠, 이렇게? 틀릴 것 같아서. 봤어? 근데 아버지가 들어와서 소주를 테이블에 딱 올리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에서 일반적인 촬영이라면 아버지가 들어오는 걸 먼저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소주 올려주면 소주를 또 인서트한 거라 이렇게 방식으로 쓰는데 그 영화는 아버지가 들어오는 건 전혀 안 보여주고 탁자 위에 올려지는 소주만 보여줍니다. 이 영화가 결국은 무엇을 담고 싶어 하는가? 사건을 담고 싶어 하는 게 아니고 인물을 설명하려는 게 아니잖아요. 주변 인물들을. 그런 데서도 굉장히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부분들이 있죠. 딱 영화를 보시고 나서 제일 먼저 느낀 건 마음을 먹었죠. 어떤? 윤가은 감독님 영화는 앞으로 챙겨봐야겠다. 네, 그런 이게 마음을 더군다나 먹었습니다. 데뷔작이시니까. 네. 저 참 굉장히 좋았고요. 사실 이제 이 영화가 우리가 이제 특히 어른들 입장에서는 영화 예고편만 보면 너무 애들 영화 같고 뭐 5월달도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고 영화를 보면 그런 생각이 안 들죠. 아이들 얘기만 아니고 그냥 우리 모두의 관계에 대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요즘 참 자극적인 영화들 많은데 자극적인 요소 하나도 없이도 이렇게 아이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깊게 할 수 있겠구나라는 느낌이 들었고요. 영화 다 보고 나니까 문학 작품 하나 본 것 같았어요. 책 본 것 같았어요, 느낌이. 네. 담백하고 수수하고. 그 어린 그 윤이라는 아이 있잖아요. 강민준 군. 여러분 윤희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네. 그 스태프들끼리는 강스타라고 부르고 있더라고요. 칸네 영화제에서 이 영화를 시사를 했었는데 그 영화를 봤던 그 외국의 관객 아이들이 이 강스타한테 몰려가지고 사인을 하는데 그걸 너무나 자랑스러워하면서 사인을 이렇게 해줘가지고 그 이후로 별명이 강스타가 됐대요. 윤희는 외국에서도 어떻게 보면 먹히는군요. 먹히죠. 누가 봐도 그 연기는 굉장한 연기라는 생각이 들 거고요. 이 윤희라는 친구가 굉장히 인상이 깊었어요. 특히 어떤 장면? 말투도 귀엽고 저는 아무래도 마지막 장면이 제일 좋았는데 그 장면 너무 좋죠. 거긴 약간 스포일러 비슷하니까 뒤쪽에서 뒤쪽으로 하면 될것 얘기하고요. 같아요. 근데 뒤에 그 장면을 빼고 얘기하면 그 김치볶음밥 만드는 장법 맞아. 그 얘기할 때 보면 뭐 저런 애가 다 있나 싶을 정도로 쟤는 카메라라는 게 세상에 존재하는 걸 모르나? 진짜 카메라가 어디 숨어 있었나 봐요. 그 장면 어떻게 그렇게 찍었지? 간단해. 일반적으로 카메라를 보통 이제 이런 영화는 이제 하나로 찍지 않습니까? 근데 2대의 카메라를 이용해서 찍었고 대사 같은 경우에도 정확한 시나리오가 없었대요. 그냥 그 친구가 한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대략 이런 톤의 연기를 한다라고 말을 했는데 촬영이 지연되다 보니까 아이들 배가 엄청 고팠대요. 그래서 서로 막 김치볶음밥을 먹고 싶어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 아이가 막 그 조바심을 내면서 그런 얘기를 막 하는 거를 사실은 따로 찍었는데 거기다 이제 편집을 통해서 붙인 거죠. 그래서 굉장히 자연스러운 그런 장면이 됐다고 하던데. 아 너무 좋아요. 그 막 이렇게
숟가락을 들고 이렇게 아니 누나가 먼저 먹어 누나가 손님이니까 지정해주죠. 이렇게 해주는 것도 숟가락 들고 막 이렇게 하는 것도 너무 좋고 자 이제 먹자. 누나부터 먹어. 누나가 손님이니까. 강스타 아주 주목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나머지 세 배우들 최수인 배우, 설혜인 배우, 이서연 배우인데 아이들 아역 배우를 소위 연기를 시키는 방식은 제가 볼 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그 상황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을 끌어내기 위해서 다른 거를 상기시켜서 연기하게 하는. 예를 들어서 엄마가 지금 너를 버리고 떠났다고 생각해봐 라고 하는 거죠. 눈물씬 할 때. 네. 근데 극 중에서는 실제로는 엄마가 떠난 것도 아닌데 두 번째 방식은 아이지만 아이는 그냥 어린 배우다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실제로 상황을 성인 배우하고 똑같이 설명하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은 이런 거고 너는 뭘 느끼겠니? 그럼 얘가 뭐라고 얘기하면 그래 그럼 이렇게 한번 연기해봐 이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연기자로 바꿨냐? 그렇습니다. 초등학생이지만 대표적인 게 곡성이거든요. 곡성에서 김환희 양의 연기를 끌어낸 방식은 후자예요, 철저히. 마찬가지로 이 영화도 그렇게 해서 연기를 시킨 것 같고 그래서 아이들이 보면 캐릭터를 확고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영화에서 보여서 이런 것이 아이를 보는 윤가은 감독의 시선이라는 걸 감안하면 굉장히 감독 자체도 신뢰가 가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영화 속의 이야기들을 조금 더 깊숙하게 들어가 볼 텐데 이야기 굉장히 마음 아프시지 않으셨어요? 저는 보면서 계속 좀 조마조마한 게 있었어요. 오늘 우리 반에 새 학기 새 시작을 알리는 새 친구가 왔어요. 왜냐면 그 외톨이 아이들이 좀 힘든 일을 겪게 되는 그 순간들이 있잖아요. 개학, 방학 때는 괜찮다가 개학 갔을 때 그럴 땐 철저히 더 외톨이인 걸 많이 느끼니까. 네, 좋아. 자, 이런 장면들이 계속 나올 때마다 우리 선이 또 어떡하나 막 조마조마한 게 있더라고요. 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이 영화에서 아이들이 여자아이들이다라는 것도 중요할 겁니다. 만약에 남자아이들이다 하면 이 영화는 액션 영화죠. 그렇게 될 텐데. 네, 정말. 근데 여자아이들은 좀 다르죠. 왕따를 시키는 방식도. 진짜 그런 장면도 안 나왔겠네요. 그러니까 그 선이가 지아한테 가가지고 내가 뭐 너한테 잘못한 거 있어?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기분 안 좋은 일 있어? 그런 장면도 남자애들이었으면 안 아니요, 나오겠네요. 남자들은 대사가 없죠. 네. 가자마자 초인종 눌러서 나오면 빡! 네, 그죠. 근데 여자들은 안 그렇죠. 그런 대사들이 여자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훨씬 더 심리가 좀 더 남자들의 아이들의 심리가 좀 더 단순하면서 직접적이라면 간접적이면서 좀 더 복잡한 것 같아요. 그리고 관계가 훨씬 더 중요한 것 같고 그런 면에서도 영화가 좀 면이 있었고. 굉장히 날카로우신데요. 이 정도 아닙니다. 아직 준비된 거 많아요. 그래요? 세 번 보신 분이. 이벤트를 내가 했어야 되는데. 또 이 이야기가 사실은 10대 시절에 다루는 한국 영화의 거의 절반이 왕따 문제를 다뤄요. 제가 볼 때는. 10대 시절에 특히 초등학교 시절에 한 4학년쯤 됐는데 극중 아이들처럼 모든 아이들이 나랑 안 놀려고 하고 지나가면 쟤네 무슨 냄새야 뭐 이러고 이런 식으로 딸을 시키려고 하면 정말 너무너무 괴롭겠죠.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죠. 그때는 그게 제일 중요하니까. 그 선생님도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렇죠. 4학년 여름방학이 제일 중요한 시기인 거 알지? 정말 중요한 시기인데 만약에 외톨이다 하면은 네. 이건 뭐 다 잃은 느낌이죠 거의. 네. 그러니까 두 아이 한번 심리를 한번 따라가 볼 필요가 있어요. 한 명은 선이라는 아이인데 얘는 원래 그 3학년까지는 보라라는 애하고 잘 지낸 것처럼 보여요. 보라야. 이거 떨어졌는데? 근데 4학년 올라와서 어떤 계기로 이제 선이를 딸을 시키게 되는데 선이 입장에서는 누구랑 놀고 싶어도 놀 수가 없는 상황에서 굉장히 괴롭죠. 그 여름방학이 됐는데 여름방학 하는 날, 방학식 하는 날, 그날 2학기에 전학 올 지아라는 아이가 왔는데 둘이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영화를 보다 보면 뒤에 가면 사실 지아도 이전 학교에서 사실 왕따를 당해서 거기서 아마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굉장히 상처를 입고 여기로 전학 온 아이처럼 보여요. 물론 부모가 헤어져서 그런 것도 있지만. 저기 안녕. 그런 상황에서 복도에서 방학 첫날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둘은 급속도로 두 사람이 친해질 수밖에 없겠죠. 이때는 관계가 아주 단일하고 주변은 없잖아요. 방학이니까. 그래서 그 방학 동안 이 두 아이의 세계는 영화 속에서 너무 아름답습니다. 눈부십니다. 네. 햇빛도 막 이렇게 빛나고 둘이 노는 것도 너무 귀엽고. 화면도 막 화사해요. 그렇죠. 물놀이 막 하고 거기 윤이 껴가지고 막 더 화기애애하고. 네. 어떻게 보면 약간 로맨스 영화처럼 보일 정도로 그렇게 화사하고 아름답게 찍혀져 있는데 방학이 끝나고 잠깐만 기다려. 지아가 학원을 다니기 시작하는데 그 학원에서 문제의 보라를 만난 거죠. 그래서 이제 벌어지는 그 2학기 얘기가 굉장히 참담하게 슬프게 영화 속에 전개가 되는데 저는 이 영화가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왕따를 다룰 때 일반적으로는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를 다뤄요.
그래서 그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어떤 것들 또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둘러싼 어른들끼리 또 그것 때문에 갈등을 빚는다든지 이런 걸 보여주는데 이 영화는 피해자끼리의 왕따 얘기입니다. 그런 면에서 얘기가 더 참혹하고 슬프게 느껴지고 가장 슬픈 건 이 왕따 애들조차도 자기가 왕따를 당했을 때 그 상처를 입었던 말을 똑같이 그 말로 상대를 공격하는 거예요. 자기가 들었던 말 그대로. 그래서 그런 장면을 보면 영화를 보면서 좀 이렇게 마음이 좀 너무 많이 가라앉기도 하고. 실제로 제가 아는 그 우리 스텝 여러분들 중에 어른들인데 보다가 많이 우셨대요. 네. 그동안 한 짓이 있어서 그럴 거예요. 네. 그쵸. 당한 게 아니고. 네. 보면 보라예요. 네. 보면 딱 봐도 보라예요. 생활하는 거 보면 얼굴도 이쁘고. 보라예요, 네, 보라. 네, 네. 보라. 아까 저 지나가는데 무슨 냄새 안 나냐고 막 보라예요. 네. 딱. 향기라고 들은 것 같은데 향기. 네. 무슨 향기야. 위대해. 네. 두 번째로 또 이야기할 수 있는 이 얘기상의 굉장히 특징은 둘 중에 누가 더 약자처럼 보이세요? 둘 다 물론 약자지만. 지아요. 응? 그렇죠. 지아. 왜냐하면 선이한테는 엄마가 있죠. 가족이 있어요. 그렇죠. 더군다나 얘는 살던 곳을 떠나서 온 애예요. 선은 자기가 살던 곳에서 계속 있는 아이죠. 그래서 둘 다 사실은 서로를 좋아했지만 이학기 때 그런 결과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저는 이 영화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설정이 뭔가 하면 어른들이 아이들의 세계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렇게 개입하지 않으려면 어른들이 굉장히 폭력적이거나 보통 이제 왕따를 당하는 아이가 심지어는 가정에서도 폭력에 시달린다거나 이런 묘사가 많죠. 그럼 부모한테 얘기해봤자 해결해 줄 리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 사귀는 경우들이 얘기가 대부분이라면 이 우리들의 설정에서 아주 인상적인 부분은 어른들이 괜찮아요. 자, 말을 해야 쌤이 알지, 그치? 이 정도면 어른들한테 요청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아 같은 경우에 선생님을 찾아가서 선생님 제가 먼저 때린 거 아니고요. 선생님이 해결해 주세요. 혹은 선희 같은 경우에 엄마가 이 정도로 현숙한 사람이면 가서 얘기를 하고 엄마 나 이런 일로 당하고 있어. 근데 아이들은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럴까라는 건데 일반적으로 아이들이 안 그러면 어른들을 신뢰하지 못해서 안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이 영화는 그게 아니고 아이들은 이건 내 문제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이들은 미성숙하지만 관계는 미성숙하지 않다는 거죠. 그 아이들은 그 아이들을 마련해 어떤 치열한 문제를 겪는 거고 그 문제는 세월이 흘러서 나이가 먹는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거기서 반드시 어떤 식으로든 해결을 해야 돼. 그것이 5살짜리의 문제건 10살짜리의 문제건 50살 어른의 문제든 간에 그 문제는 각 단계마다 치열한 그 시절만의 문제가 있다는 건데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영화가 단순한 어린이만의 영화는 아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을 이 아이들이 어른의 개입 없이 이 아이들끼리 풀어나가서 좋았다. 그렇죠. 네, 좋았어요. 저도 진영하죠. 그게 좋았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보다 더 어린 친구의 어떤 한마디로 약간 뭔가 깨닫고 그게 더 좋았다. 네. 그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게- 약간 남은 얘기를 스포일러 얘기를 또 이게 막 스포일러가 막 많은 영화는 아닌데 요거는 아니지만 스포일러. 요건 얘기해야 돼요. 그리고 또 맨 마지막 장면을 얘기하려면 네. 자 그러면 스포일러 경고를 드리겠습니다. 자 스포일러 그러면 이 영화에서 가장 감동적이면서도 저는 진짜 이게 왜 선승들이 이렇게 죽비라고 해서 이렇게 막딱 어깨 이렇게 내려치면서 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심지어는 10살도 안 되는 윤희가 하는 거예요. 너무 멋있었어요. 어떤 장면? 윤이 너무 멋있었어요. 네. 거의 마지막 장면이었는데 저는 왜 그렇게 윤이가 친구랑 윤이 또래 친구랑 계속 다퉈가지고 왜 멍들고 오고 네, 여기 찢어지고 주로 오고 막 맞죠. 그런 장면을 왜 자꾸 보여주시나 했거든요. 네네. 감독님이. 네. 마지막 장면을 위해서였어요. 선이가 또 동생이 맞고 오니까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또 맞았어. 그러니까 걔랑 놀지 마. 왜 자꾸 맞고 다녀 그랬더니 근데 나도 때렸어. 이번에 나도 같이 때렸는데 그래? 너도 때렸어? 그랬더니 걔가 또 이렇게 때렸어. 그러면 그러고 놀았어. 놀았다고? 도시학교로 나갔는데 너 바보야? 그럼 바보야. 너도 또 때려야지. 왜 놀아? 그럼 언제 놀아? 지금 대단히 99% 얘기하죠. 진짜 세 번 본 거 맞네. 어떻게 안 돼? 너무 멋있었어요. 그게. 네. 맞고 때리고 하다 보면 내가 맞은 걸 생각해서 나도 한테 때려야지라고 생각하게 되고 그게 극 중에 선과 지아의 후반부의 얘기인데 윤희는 거기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건 같이 노는 거지 서로 때리는 게 아니다라는 거를 너무 쉬운 언어로 여기에 대해서 내레이션 깔면서 나는 그때 깨달았다. 인간이란 것은 결국 이렇게 하면 닭살이 쫙 오르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10살도 안 되는 아이가
난 누구 때리고 걔는 나 때리고 그럼 언제 놀아? 난 놀고 싶은데 라고 하는 순간 정말 뭐라 그럴까 소름이 쫙 끼치면서 소름 돋았어요, 진짜. 와, 이 영화 진짜 굉장하다. 그리고 윤희가 그랬던 것 같은데 그렇게 멋있는 얘기 해놓고 나서 또 누나 언제 써? 이거 누나가 다 쌀 거야? 누나 김밥 언제 싸? 빨리 다 싸. 막 이렇게 한 것 해줘야죠. 같은데 그것도 너무 좋았어요. 그냥. 그 연장선상에서 마지막으로 그럼 그 마지막 장면 얘기 조금 하고 피고로 시작해서 피고로 끝나요. 네. 처음과 끝이 둘 다 이제 피고로 끝나죠. 끝나고 그 약간 이렇게 수미상관으로 되어 있죠. 수미상관 좋아하거든요. 네네. 저는 이 피고를 극중의 장면의 그 경기로 넣은 것도 굉장히 탁월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피고가 규칙이 세상에서 제가 볼 때 구기 종목 중에 가장 잔인한 경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내야에 이제 아이들이 들어가고 그 상대 팀이 외야를 둘러싸고 있고 공을 던져서 사람을 맞추는데 피하거나 그 공을 간신히 감싸 안으면 안 죽는 거죠. 금발보도 죽고. 그러니까 내야에 있을 때는 어떤 심정이 되냐면 상대의 공격으로부터 상하지 않기 위해서 계속 도망 다녀야 돼요. 근데 어느 순간 그 공격에 희생돼서 외야로 나가게 되면 자기가 당했던 방식 그대로 상대를 공격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 영화의 플롯이에요. 괜히 피고를 다룬 게 아니네요. 그래서 이제 이 영화 장면에서 둘이 결국은 지하가 아니 얘가 금발 봤는데 안 나가잖아. 아무도 편들어주지 않는데 그 상황은 첫 번째 상황하고 똑같죠. 첫 장면하고. 근데 여기 맨 마지막 장면에 그나마 다른 게 있다면 선이가 야 한작 금 안 밟았어. 어? 아니 진짜 금 안 밟았어. 내가 다 봤어. 편을 들어주는 거죠. 거기에 이제 약간 이 영화가 희망을 숨겨두고 있는데 그 바로 직전이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밑을 내려보다가 선이가 자기 손톱을 보면 손톱 중에 한 손톱에 같이 들였던 봉숭아 꽃물이 끝에 아주 살짝 남아있는 거죠. 딱 그만큼의 희망이 남아있는 거고 그만큼으로 상대를 지지해 주는 거예요. 결국은 둘 다 이제 맞았으니까 바깥쪽에 서게 되는데 그 두 상처 입은 아이가 나란히 서 있는데 어떻게 끝낼 것이냐. 둘이 딱 쳐다보고 웃으면서 끝날 수도 있겠죠. 아마 그런 고민도 하지 않았을까 싶고 아니면 서로가 이렇게 보고 있다가 외면하면서 끝날 수도 있겠죠. 마주보면서도 끝날 수도 있죠. 이 영화는 세 번째 선택을 했어요. 이 둘의 관계가 이후에 뭐 해필리 에버 애프터 그 이후로는 행복하게 두 사람이 잘 지냈다라고 쉽게 말하는 영화가 아니라는 거죠. 웃고 끝났다면 거기서 끝이죠. 은은하게 더 안 남았을 것 같아요. 만약에 웃고 끝났으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이걸로 끝이라고 말하지 않고 영화 뒤까지 계속 이어지게 만드는 아주 좋은 엔딩이라고 생각이 네. 드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도 멋진 장면이죠. 지하 얘기 너무 안 했는데 마지막 지하 이렇게 서 있을 때 지하 좀 쭈뼛쭈뼛하는 그 연기도 되게 좋았어요. 마지막에 둘이 딱 서 있었을 때 이것도 뭔가 하는 느낌에 나란히 서 있으면서 쭈뼛쭈뼛하는데 그것도 되게 좋더라고요. 뭐 이게 중요한 얘기는 아니지만 윤가은 감독한테 그 선이가 자기 엄마 돈 훔쳐가지고 선물을 가져가잖아요. 네. 안 받잖아요. 네. 뭔지 아세요, 선물이? 선물 뭐예요? 궁금하다. 궁금하죠. 안 나오거든요. 네. 근데 너 여기 왜 왔어? 너 오늘 생일이잖아. 자, 아니 괜찮아. 받아. 원래는 찍었대요. 근데 이제 삭제가 됐다고 하는데 아, 저 맞출 수 있는 거예요? 맞추시면 진짜 굉장할 것 같은데. 네, 뭘 선물했을까요? 엄마 돈 훔쳐였으니까 고가니까. 그 아이한테 뭔가 필요한 걔가 좋아하는 뭘 했겠죠. 상품권? 뭐예요? 헤드폰이었답니다. 걔를 보면 이게 항상 이렇게 끼고 있죠. 그리고 또 얘가 영국에 안 갔다 왔는데 영국에 갔다 왔다고 거짓말을 하죠. 그래서 헤드폰에 영국 국기가 이렇게 무늬로 그려져 있는 그런 헤드폰이었대요. 근데 이제 영화 속에 묘사는 되지 않았는데 뭐 그런 뒷얘기도 재밌더라고요. 제가 또 문학 작품 같다고 느꼈던 게 상징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봉숭아, 매니큐어, 팔찌, 네. 바다, 막 이런 거 피고 이렇게. 그것도 되게 좋지 않았어요? 그 선이와 지아의 관계는 어떤 봉숭아. 이거 봉숭아. 그 여름방학 찬란할 때 둘이 봉숭아물 같이 드리잖아요. 네, 네. 봉숭아한테 또 보라 관계에서는 보라와의 관계에서는 보라가 매니큐어를 줘가지고 네. 봉숭아물 드린 데 위에다 매니큐어를 덧바르잖아요. 네. 근데 그 선이가 53분쯤인가 이렇게 자기 손을 이렇게 보는데 네. 봉숭아물 조금 남아있는데 매니큐어가 또 이렇게 덧칠해져 있어서 덧칠해져 있는데 손이 막 혼란스럽더라고요. 손톱이. 그것도 전 좋았어요. 그렇습니다. 그런 상징들도.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제일 중요한 건 지아와 선의 관계인데 이 관계가 사실은 그 주변을 둘러싼 또 다른 관계들 때문에 이 단일하고도 심플하고도 좋았던 관계가 뒤틀려 버리는 얘기잖아요. 그런 게 이제 그런 어떤 시각 상징 네. 이런 걸로 나왔던 것도 참 좋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봉숭아물 조금 남아있던 게 더 감동이 약간 있죠. 감동적이에요.
자, 저희 이제 그럼 인사. 근데 오늘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많이 하시는데 그 얘기를 안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약간 안 좋은 뭐가 점? 좀 안타깝다. 아쉬운 점? 예. 그런 건 없으신가요? 아니요, 저는 특별히 그렇게 큰 단점이 있는 영화라고 생각이 안 들고요. 다만 어떤 사람들에 따르면 아, 영화라는 게 사실 우리 주변에서 보는 걸 똑같이 볼 바야 뭐하러 보러 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없지는 않아요. 좀 막 CG 좀 나오고 그렇죠, 그렇죠. 왕 하고 네. 막왕 해야지. 그런 되는데. 분들 입장에서는 영화가 너무 심심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이게 어른 영화처럼 안 보일 수도 있고 또 제작비가 많이 든 영화는 아니니까 무슨 대단한 볼거리가 있는 게 아니고 액션 한 번, 피구 장면 2번 나오는 게 전부잖아요. 이게 독립 영화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그것은 영화의 선택이지 영화의 결함이나 한계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쪽이에요. 근데 어쨌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려한 볼거리가 있진 않아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 해야겠죠? 그렇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에는 이지영 씨가 다시 돌아옵니다.